안녕하십니까. 리무진 튜닝 차량에 있는 심각한 세이프티 결함에 대해서 공지드리고, 여러분들이 인피, 물피 예상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또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 영상은 공개한 상태고 요약 영상을 촬영합니다. 측면 충돌은 교차로에서 작은 충격으로도 경추골절로 사망률, 뇌손상 이렇게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었거나 나지 않으셨더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산업에는 차량 급발진과 에어백 부정계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차량 급발진은 원인을 모르니 솔루션도 없을 수밖에요. 그런데 에어백 부정계 문제는 에어백, 시트 에어백, 벨트 이 두 가지 원인 등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230년 동안 10,000대 이상의 대안들, 특허들이 모두 정확성 부족 등으로 실패했고 저희들만 정확하다라는 결론 하에 추가적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15년간의 개발, 특허,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이것을 개발해 왔습니다. 자동차 에어백 전개 메커니즘을 보면 충돌하면 센싱, ACU, 인플레이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전기, 전자, 화학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있다면 타카타 사례인데 거기는 결함도 있었지만 그 회사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산한 것입니다. 지금 튜닝 산업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터가 폭발되고 나면 에어백 쿠션이 팽창해야 되고 사이드 에어백이 틀어지면서 전개돼야 됩니다. 측면 에어백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휴먼 에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과거, 현재, 미래 이전에 이걸 모르고 만들어서 나갔던 다행히 사고가 안 났던 차들도 지금 담대 불량이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이게 안 터지는 경우도 있고 부분 정제되는 경우 또는 전개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피해자들은 모르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튜닝으로 인하여 전개 지연이 발생했거나 하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튜닝업체의 문제라는 게 입증만 되면 여러분들은 소급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빨리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 불완전한 에어백 시트가 출고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에 분명히 기회를 드렸으나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소탐 대실했습니다. 세이프티를 너무나 하찮게 아니요. 중요한지는 알지만 자기가 망할 수 있으니 또는 나만 망하냐 이러면서 대마불사론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어백이 터져야 되는데 에어백이 파열되거나 또는 부정제되거나 안전벨트가 승객을 계속 잡아줘야 되는데 모아버리는 경우 이게 튜닝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드라이브 에어백인데 말고요. 패신저 에어백, 커튼 에어백이 시트 에어백, 패신저 에어백, 커튼 에어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미국에서의 리콜을 벤츠, 아우디, 혼다의 리콜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마이너 프로블럼, 하찮은 봉제 불량이 자동차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고 했는데 튜닝 산업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배드 스티칭이라는 게 봉제 불량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술적 이유들이 있지만 그 불량 특성을 분석해 보면 휴먼 에러, 사람이 실수하니까 완벽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두 번째, 히든 디펙트. 불량이 공정 특성상 은폐가 돼요? 그러니까 검사가 불가능하고 전수검사 불가능, 그리고 이력 추적이 안 되다 보니 리콜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NHTSA 미국 교통안전공단이죠. 한국으로 치면 거기에서 이 사이드 업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은 이렇게 충돌을 하면 다시 볼까요? 정면 충돌 센싱 ACU 인플레이터 폭발하면서 에어백이 전개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여러 번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튜닝 비즈니스, 튜닝 산업에서는 이 패신저 에어백 앞에다가 보조 모니터를 얹으면 에어백이 팽창하면서 그 보조 모니터가 승객을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커튼 에어백이 내려오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트 에어백을 보시겠습니다. 시트 에어백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SAB, 사이드 에어백, 이렇게. 다시요. 측면 충돌을 하면 센싱, ACU 판단, 인플레이터 폭발하면서 에어백이 팽창하면서 시트를 뜯고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빨간 동그라미가 충돌 물체죠. 충돌 물체가 사람의 머리와의 작용 반작용에 의하여 부딪히기 전에 측면 에어백은 이렇게 전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게 부전개되거나 전개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부전개가 낫습니다. 전개 지연은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한국제조물책임법의 특성상 어렵죠. 그러나 명백한 튜닝업체 제조자의 실책이 입증만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NHTSA의 영상인데 한국의 세계의 자동차 회사는 이 사이드 백을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이렇게 독일 장비, 이게 실패하니까 그 특허를 활용한 또 저는 카피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특허는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그 유사품.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면사 보관함, 불출자 외 사용 금지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장비를 쓰는데도 이런 불량이 납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절대 재작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에어백이 안 터지는데 정부가 속이 터진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회사들이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에어백이죠. 대통령도 에어백을 잡고 계시죠. 이게 시트 에어백입니다. 시트를 뜯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어백이 똘똘해야 되고 시트 카바가 똘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어백을 발명한 회사, 벤츠, 에어백 쿠션 세계리 회사, 미국 정부, 한국 정부, 현대기아, 현대 GM 등이 저희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이드 에어백 풀프루프 시스템을 이미 발표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 때는 유럽 특허가 안 끝난 상태였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7월 11일 날 5세대 에어백이 상표까지 등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 공개하고요. 저희들은 전자신문에서 아이젠 글로벌 또는 아이젠 글로벌 좋은 식으로 검색하시면 저희들 과거 기사가 조금 나옵니다. 이렇게 시트 튜닝 업체는 길거리에 있는 시트 커버 업체가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해서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처럼 철저한 관리가 있다라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분들이 사이드 에어백이 있는 데서는 어찌해라, 사설업체에서 가죽 시트 교체 시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경고는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젠틀정에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리무진 특장업체는 과거 시트 사제업소의 확장판입니다. 사이드 엇백이 없을 때는 무조건 튼튼하게 봉쇄하면 되었으나 사이드 엇백이 존재한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트는 가장 많은 세이프티와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완성차에서도 상기 휴먼 에러로 이런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철저한 관리 하에서도 있는데 튜닝업체는 그런 관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자동차 산업에도 대두되어 있는데 튜닝업체는 완벽하게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전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증명으로 전달 드렸습니다. 예. 이미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년에 525건의 에어백 미작동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튜닝업체도 거기는 100%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튜닝업체가 저지르고 있는 그 첫 번째 불량 원인에 대해서 완성차 회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왼쪽 오른쪽 시트 커버 전체를 아세이 전체를 교체한답니다. 했습니다. 이미.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사고가 나서 사이드 엇백이 안 터지면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데 고객은 충돌이 나기 전까지는 이 위험한 상황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충돌 나도 모릅니다. 왜? 정신을 잃고 119에 실려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아젠다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결론. 그리고 결론은 상담 접수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도 리콜 시장을 확대하고 안전을 증진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튜닝 업체는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저희들은 이 튜닝 시장에 세이프티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독점적 세이프티 경쟁력으로 K-세이프티 리무진 시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첫째, 이 메일로 리무진 튜닝 고객이 결함별로 피해자 구제 방안을 위한 사전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피해는 가장 먼저 구제될 것입니다. 이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 예시를 보면 소유자, 공통사항, 튜닝차를 사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차량 종류와 구매처, 금액, 그리고 사이드 엇백이 존재하는지, 시트 카바를 교체했는지, 극히 일부 모델은 작은 비용을 내면 그 사이드 엇백이 있는 시트 카바조차 교체해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낫습니다. 순정품이. 그리고 튜닝 내역은 사이드 엇백 외에 파티션을 설치하셨는지, 대시보드 모니터, 시트벨트 교체 이런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사고가 나셨다면 주로 정면 측면인데 측면일 경우 사이드 엇백의 문제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나 그 시트 에어백이 터졌는지, 그리고 부상 정도, 시트 교체 여부 등등을 사진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탐조 자유 형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튜닝 산업의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이드 엇백, 커튼 에어백, 패신저 에어백, 시트벨트 네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커튼 에어백은 이렇게 레일이나 파티션을 통하여 커튼 에어백의 전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엇백이 안 터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커튼 에어백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카니발입니다. 1열 뒤에다가 파티션을 세웠고 운전자와 대화가 안 되다 보니 여기에 그 인터폰을 통해서 운전자와 대화를 합니다. 이런 경우죠. 그리고 조수석 에어백 앞에 보조 모니터를 둠으로써 충돌 시 보조 모니터가 승객을 향해 날아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들에게
해놓은 내용을 보면 르노 삼성 SM5-7 이제는 뭐 없어졌으니까 사이드 에어백 전개 불량이 앞좌석 시트의 부분적인 개봉 불량으로 인하여 이게 튜닝 업체가 실수한 거죠. 측면 풀도시 사이드 에어백이 재봉된 부분을 뜯고 나오지 못해 에어백 전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사를 사용했어야 정상이나 일정 기간 분리사. 그런데 튜닝 업체는 전 사업 기간에 지금 거기는 내가 이걸 공개했다고 해서 면사만 갖다 쓰겠죠. 나머지 4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출고된 거는 손 못 댑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동시에 수리해야만 합니다. 즉 완전한 교체, 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재작업이 기술이 있냐 말입니다. 조매나라 없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 에어백 전개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리콜을 했는데 여러분 튜닝 고객분들은 전부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 회사는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측면 충돌을 보면 이렇게 커튼 에어백과 사이드 에어백이 제대로 터져야 되는데 이걸 방해했고 이게 안 터지게 했으니 이렇게 터지게 했으니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그 회사는 현대가치로 321만원 플러스 라파 가죽이면 더 들겠죠. 자, 커튼 에어백 이렇게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1위로 에어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차량 가격 빼고 5천만원입니다. 생사를 나누는 거죠. 이 차를 선택하신 분은 돈 내고 비안전을 선택하신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똑같습니다. 커튼 레일입니다. 이 비싼 차를 EQ900 리무진입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커튼 에어백은 어쩌라고요? 그래서 차량 제조사는 그런 걸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번지점프 줄 없이 뛰면서 나 용감하지? 그렇죠. 20초 동안은 용감하죠. 저 번지점프 우리나라 최고 기록 보유자 비공인. 예. 이거 뭡니까? 이 에어백이 터지면서 여기에 있는 블랙박스를 치면 블랙박스는 45도 각도로 운전자를 때립니다. 액세서리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혀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시트벨트는 이렇게 봉제를 합니다. 조금 볼까요? 저렇게 단단하게, 얼마나 단단하게 봉제하는지 보십시오. 실이 굵어서 열로 끊습니다. 다시요. 시트벨트도 봉제라는 겁니다. 예, 저렇게 봉제를 하는데 봉제가 잘못되면 충돌 시 승객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봉제가 불안전하게 누락된 경우 안전벨트가 앵커 웨빙에서 분리, 부상의 위험 증가 이겁니다.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튜닝 회사는 아주 약하게 봉제를 했더만요. 자, 이제 근거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결함을 인지한 즉시 리콜. 근데 그 즉시가 얼마냐? 30일입니다.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결함 인지 즉시 공개하고 시정 조치해야 하고, 만약에 소비자가 자체 시정한 경우는 보상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고 안 났다면 자체 시정하고 보상하면 됩니다. 30일 이내에 리콜해야 되는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아직 사고 안 난 거죠. 예, 사고 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작자가 알면서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 지체하면 발생한 손해 5배 이내, 최대 5배입니다. 그런데 이걸 손해를 입은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제조자 입증 책임 전환이지만 한국은 이렇잖아요. 저희들이 사고조사 또는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공지의 목적인데, 1. 튜닝사의 결함이 있었고 튜닝사는 은폐 정황이 있고, 세 번째, 이 피해가 구체화될 경우에 튜닝사는 회복 불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저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튜닝 시장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 강화, 성장 담대력이 크다고 하죠. 안전성 강화. 그리고 리콜을 은폐 축소 늑장 시 네트랙 3%에서 5%로 강화하겠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또 풀 버전을 보시고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